안녕하세요. 당구부대 오성범입니다. 응급중환자 영상학회와 응급심장연구회 조인트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급성 심근경색 원인 혈관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양 그 협회 학회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Society of Cardiovascular Computed Tomograph라는 그 학회에서 이렇게 원래 알려져 있던 건데요. 코로나리 아테리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코로나 아테리의 어떤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피겨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면 프록시마 RCA부터 미드 디스타 RCA 그리고 이제 그 라이트 PDA 메인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뭐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소개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프록시마 RCA 그 다음에 미드 LAD, 프록시마 LCX와 같은 어떤 그런 정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다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관상 동맥은 라이트 사이너스 오브 발사알바에서 그리고 레프트 메인이죠. 레프트 코로너리 아테리는 레프트 사이너스 오브 발사알바에서 오리진하고요.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관상 동맥하고 LCX는 AV 그루브를 따라서 주로 주행을 하죠. 반면에 좌전하행지 그 다음에 LAD, 그 다음에 이제 PDA는 인터벤트큘라 그루브를 따라서 이렇게 주행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은 LV에 옵투즈 마지널 아테리가 있고 라이트 코로나 아테리에는 어큐트 마지널 아테리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RV가 어큐트하게 생기고 LV는 여기 옵투즈하게 생긴 그 경계면을 따라서 주행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V는 우리가 파라스날 쇼렉시스 단면을 잘라서 이제 볼 때 동그란 반면에 LV는 사실은 이렇게 어큐트한 앵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앵글을 따라서 주행하는 아테리가 이제 어큐트 마지널 아테리긴 한데 이 앵글이 라이트 코로나 아테리의 프록시말과 미드를 구분할 때 RCA의 오스부터 이 앵글까지의 거리를 2등분했을 때 이 전반부를 프록시말 그리고 이 후반부를 미드 RC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RCA의 오스에서 이 앵글까지의 그 길이를 2등분했을 때 첫 번째 파트를 프록시마 RCA라고 하고요. 두 번째 파트를 미드라고 얘기하고 요 어큐트 마진에서부터 이제 디스탈 그 PDA가 나올 때까지를 디스탈 RCA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PD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프트 코로널 아테리는 첫 번째 브랜치가 퍼스트 셉탈일 수도 있고 퍼스트 다이아고널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브랜치도 나오기 전까지 첫 번째 그 브랜치까지의 구간을 우리가 프록시말 LAD 거기서부터 그 다음 에이펙스까지의 거리를 2등분했을 때 그 첫 번째 파트 프록시멀 파트를 우리가 미드 LAD 그 다음에 디스탈 LAD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LCX는 이제 그 LCX 오스부터 첫 번째 옵투즈 마지널 아테리가 나올 때까지의 거리를 구간을 우리가 프록시마 LCX 그 다음에 나머지를 디스탈 이렇게 2등분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도미넌시를 알아두시면 이제 그 유용할 때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포스테로 디센딩 아테리하고 포스테로 라테랄 아테리를 어느 아테리에서 오리진 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두 아테리가 다 그 브랜치가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에서 오리진 되면 그거는 이제 라이트 도미넌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레프트 코로너리 아테리에서 오리진 되면 레프트 도미넌시라고 하는 거고 양쪽에서 PDA는 라이트 코로너리에서 그리고 포스테로 라테랄 브랜치는 레프트 LCX에서 오리진 되면 그거를 코어 도미넌시라고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은 비율로 일반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에스테 엘리베이션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그냥 그 슬라이드만 소개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던 건데 우리가 혈압이 낮으면 그 환자가 쇼크 환자일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전도상에서 S분절이 상승되어 있으면 그 환자는 코로나리 아테리의 토탈 또는 뉴토탈 오클루전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ECG의 딜레마 또는 리미테이션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혈압이 좀 낮은 사람 낮음에도 불구하고 티슈 퍼퓨전은 이상이 없는 환자들이 있는 것처럼 반면에 또 혈압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리저널하게 티슈 퍼퓨전에 문제가 있는 샥 환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혈압 이꼴 샥, 정상 혈압 이꼴 샥이 아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심전동에서 아무리 저명한 S분절의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아테리 노말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이죠. S분절의 상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아테리는 토탈 오클루전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S분절의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 코로나 아테리, 노말 코로나 아테리를 추정하고 이거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사이드 에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역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 디지즈 엔티티를 우리가 스테미 이퀴벌런트로 이제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스케믹 캐스케이드인데 코로너리 이벤트가 생겨서 퍼프션 디펙트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다이아스톨 디스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국소비약 운동 장애고요. 그리고 나서 EKG의 변화가 생기고 체스트페인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전도상에서 나타나는 확인되고 있는 ST의 변화가 또는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이 흉통이 코로너리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즉 이스케믹 ECG 체인지 또는 이스케믹 체스트 페인이라면 반드시 벽운동 장애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질 때는 흉통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ECG, 그 다음에 리저널 월 모션 어브노멀리티 이런 식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ST 엘리베이션 MI 진단은 다음과 같이 심전동에서 S분절의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국소배 운동장애가 있으면서 관찰되는 국소배 운동장애가 특정 관상동맥 영역으로 설명이 되면서 저희는 클리니션이니까요. 클리니컬 시나리오가 적절할 때 우리가 스테미라고 진단을 붙이면 되겠고요. 만약에 ST 엘리베이션이 저항이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단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스테미 이퀴벌런트 그리고 엔자임 유무에 따라서 릴리즈 유무에 따라서 엔스테미 또는 언세블 안자 이렇게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S분절의 상승은 있지만 국소배 운동장애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PT 또는 DC 카디오 버전 또 페리카다이티스 등등이 있고요. 벽운동장애는 있지만 관찰되는 벽운동장애가 특정 관상동맥 영역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 인듀스 CMP, 뭐 LVUBT CMP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벽운동장애도 있고 그리고 특정 관상동맥 영역으로 설명도 되지만 클리니컬 시나리오가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오카다이티스나 코로나 아테리 다이섹션과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증례를 소개해 드릴 때 다음과 같은 불즈아이 마이오카달 세그멘트를 많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LV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옆쪽으로 RV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테리어 인터벤트리컬 그루브와 포스테리어 인터벤트리컬 그루브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엔테리어 월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인페리어 월이고 이 LV와 RV 사이에 있는 이 월을 우리가 septum이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반대쪽을 라테럴 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테로셉툼이고 그리고 반대쪽 월은 인페로라테랄인데 우리가 다른 말로는 포스테리어 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포스테리어 월이라고 소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페로셉툼이기 때문에 이쪽은 엔테로라테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스터디인데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엔테리어 월이고 여기 엔테로셉툼입니다. 엔테리어 월하고 엔테로셉툼, 특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세그멘트, 베이잘 엔테리어 월, 베이잘 엔테로셉툼 이런 식으로 이 세그멘트에 벽운동장애 관찰이 되는 환자가 만약에 MI라고 가정했을 때 그 환자가 코로너리 이벤트 때문에 이 엔테리어 월하고 그리고 이 엔테로셉툼 이 세그멘트에 벽운동장애 관찰된다면 각각의 세그멘트에 벽운동장애 관찰된다면 코로너리 이벤트의 원인은 컬프리 아테리는 100% LAD 특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LCX나 또는 RCA 때문에 여기 엔테리어라고 여기 빨간 100%로 표시된 이 세그멘트에는 벽운동장애 생길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CA를 보면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에피칼 모든 세그멘트는 LAD에 더 특이적이에요. 보면 이 숫자가 훨씬 높습니다. 100%, 94%,
92%, 69%로 에피칼 올 세그멘트가 다 LAD에 특이적이라는 거 상대적으로. RCA 같은 경우에는 엔테로셉툼이나 엔테리올의 병원동작이 없으면서 엔테로라테랄 월에도 병원동작이 안 생기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테로셉툼과 엔테리올의 병원동작이 없으면서 엔테로라테랄 월의 병원동작이 있다면 그거는 LCX를 페이버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RCA는 여기 병원동작이 안 생기니까.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엔테리어나 엔테로셉툼의 병동작이 없으면서 여기 미드 인페로셉툼의 병동작이 있다면 그거는 RCA를 페이버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어느 아테리가 원인 그 혈관인지 DDX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면 약간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에피칼 3챔버 뷰와 2챔버, 4챔버를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개의 인터벤트릭 그루브가 있는데 LAD가 여러분 이 엔테리어 인터벤트릭 그룹을 따라서 쭉 주행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엔테리어 월 쪽으로 가는 아테리가 다이아골 아테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요 septum 쪽으로 내려가는 아테리가 septal perforating 아테리가 되는 거죠. 이 septal perforating 아테리가 이 septum의 3분의 1을 블러드 서플라이 하기 때문에 LAD에서 코로너리 이벤트가 생기면 반드시 엔테리어 월하고 septum이 동시에 병원동장에 관찰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페로 septum에서도 병원동장에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제 PDA는 주로 RC에서 오리진 되는데요. PDA에서 나머지 3분의 1을 블러드 서플라이하고 septum을 그 다음에 포스터럴 아테리얼 브런치가 인페리어 포스터럴 월까지 블러드 서플라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RV의 프리월을 의미하는 건데요.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 이렇게 있습니다. LAD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시면 septal perforating 아테리는 이렇게 딱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septum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 septal perforating 아테리 말고 잔뿌리 같이 요 작은 자잘한 아테리 이게 바로 LAD에서 나오는 이름 없는 아테리인데 이런 아테리에 의해서 RV의 엔테리어 월이 블러드 서플라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테랄 월은 어큐트 마지널 아테리에서 블러드 서플라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RV의 엔테리어 월, 여기 라테랄 월, 인페리어 월인데 인페리어 월은 여기 PDA가 블러드 서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RV의 엔테리어 월은 LAD, RV의 라테랄 월, 프리월이죠. 라테랄 월은 마지널 브랜치, 그 다음에 RV의 인페리어 월은 PDA가 블러드 서플라이하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RVOT죠. RVOT는 코누스 브랜치가 블러드 서플라이 한다는 거. 그래서 RV도 이렇게 세 세그멘트로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81세 여자 환자인데 이틀 전부터 발생한 인터미턴트한 체스트 페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 그래서 AVR, ST 엘리베이션이 저명하게 있고 와이드 스프레드 또는 멀티리드 ST 디프레션이 광범위하게 관찰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록시마 LAD나 3베슬 디지 또는 랩트 메인 오클루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심전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AVR에서의 ST 분절의 상승이 V1보다 클 때 이렇게 보이면 더 랩트 메인 디지즈를 페이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서 실제로 CH 했더니 랩트 메인뿐만 아니라 3베슬 디지즈가 같이 확인이 됐고 이 환자는 이제 캐비지로 치료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이제 심전도 수견을 보였던 71세 남자 환자인데 이제 체스펜으로 왔고요. AVR의 ST 엘리베이션 점유하게 있고 마찬가지로 와이드 스프레드한 ST 디프레션이 8개의 유도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VR의 ST 엘리베이션 with 와이드 스프레드 ST 디프레션이기 때문에 스테미 이퀴벌런트에 해당하는 심전도 수견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1보다 AVR에서 ST 분들의 상승이 훨씬 더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랩트 메인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심전도 소견이 되겠습니다. CH를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랩터 메인뿐만 아니라 이 환자는 프록시마 LAD하고 프록시마 LCX도 좁아져 있었고 아무튼 랩터 메인이 95% 좁아져 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떨까요? 69세 여자 환자가 의식자로 왔는데 이 환자가 이제 그 헬기로 이제 저희가 이송했던 케이스가 되는데 로컬에서 ECG를 찍었더니 이 ECG하고 똑같이 보여서 저희들한테 이제 전원을
요청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AVR에 S 텔레비전이 있죠. V1도 빵빵합니다. 근데 AVR이 V1보다 더 크죠. ST 분절의 상승폭이 더 크고 와이드 스프레드한 S 디프레션이 8개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역시 이 심전도만 보면 스테미 이퀴벌런트 ECG가 맞습니다. 그리고 AVR에서 더 높기 때문에 이 환자도 역시 레프트 메인 디지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ECG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분 후에 팔로우한 ECG를 보면 AVR에서 S 텔레비전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S 디프레션도 훨씬 더 폭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코로너리 이벤트를 시사하는 그러한 소견일 수 있지만 이 두 ECG 사이에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봤습니다. 보시면 파라스널 롱 엑시스 뷰, 그다음 파라스널 숏 엑시스 뷰 베이스, 미드, 에이펙스를 보시면 벽운동 장애가 있나요? 벽운동 장애가 없죠. 이렇게 뛰는 MI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세히 봐도 벽운동 장애 전혀 없죠. 자,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조금 전에 두 심전도에서 보였던 그 에스트 분절의 변화는 코로너리 이벤트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코로너 이벤트를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에코 소견으로. 왜냐하면 이 에코 전후로 EKG는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벽운동 장애 없었기 때문에 심전도의 변화는 코로너 이벤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전도를 보시면 재미있는 소견이 있는데 일단은 정셔널 리듬이고요. 그 하트레이트가 60회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억셀러레이트 정셔널 리듬이 있으면서 특징적인 형태의 이런 ST T 체인지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유명한 이제 살바도르 달리라는 초현술주의 화가의 이 코슈염이 닮았다고 해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건데 리버스 체크 사인으로 알려지기도 소개하기도 하고요. 바로 디곡신 이펙트를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는 결론적으로 AKI가 생기면서 디곡신이 배설이 안 되고 디곡신의 톡시시티 때문에 환자가 멘탈 체인지와 여러 가지 GI 심톰 등이 나타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날 팔로우업 나갔던 확인했다고 디곡신 드럭 레벨이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벗어나 있던 걸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CAG를 당연히 안 했고요. 네프롤로지를 입원해서 환자가 경과를 관찰하고 치료를 했었고 이번 3일째에 베이스라인 스터디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노멀 코로너리가 확인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EKG에 저명한 ST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간대 시행한 초음파상에서 벽운동 장애 관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벤트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5세 여자 환자가 1시간 전에 발생한 온공 체스트팬으로 왔는데 심전도 기계는 에브노멀한 ECG라고 판독을 했는데 그 내용은 퍼스트 그레이 AV 블록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정상이라고 판독한 겁니다. 그렇죠? 일두방식 차단이 있는 건 맞아요. 저는 처음에 이 심전도로 봤을 때 2, 3 AVF 여기가 좀 약간 업슬로핑 패턴으로 ST가 보여서 팔로우하면 이 그 하벽 유도의 그 ST가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초음파로 보기 전에 이 심전도를 통해서 저는 하벽을 더 열심히 봐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이제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이제 트로포닌은 그 노말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1시간 만에 왔으니까. 아무튼 이 심전도에서는 ST 엘리베이션의 그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베이트사이드 에코를 했더니 바로 파라스널 롱 엑시스 뷰죠. 어떻게 보이시죠? 포스테리얼은 그렇죠? 시스톨 때 엔도카듐 인 워드 무먼트 하면서 시크니스가 30% 이상 두꺼워지죠. 정상. 오히려 하이퍼카네시스, 컴펜세이터의 하이퍼카네시스 소견이 있고 이 엔테로셉톰이 벽운동 장애가 저명하게 관찰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엔테로셉톰의 벽운동 장애 발생했는데 이 환자가 있는데 이게 코로너리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이 엔테로셉톰은 100% LAD의 특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당연히 100%니까 LAD 코로너리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벽운동 장애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이스, 그 다음에 이만큼의 미드, 여기가 에이펙스가 되기 때문에 베이스부터 벽운동 장애가 점유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프록시말 LAD라는 것이 이 파라스널 롱 엑시스 한 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ECG를 팔로우 했는데 하벽, 투3 AVF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전도의 판독조차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스테미 환자인데요. V1, 2, 3 보면 이제 T가 조금 초기 심전도보다는 올라가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어큐트의 앰플리튜드만큼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의심도 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이 두 번째 심전도가 첫 번째 심전도가 하더라도 우리는 스테미를 진단할 수는 없는 EKG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머신이 판독하는 이 판독은 여러분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체스트페인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환자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심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한번 묶어서 비교해 보면 2년 전, 그 다음에 내원 당시, 그리고 10분 후에 찍은 심전도를 보면 분명히 T웨이브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체스트페인 환자는 반드시 과거의 심전도와 그리고 팔로우업 ECG를 통해서 변화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고 있을 때 에코를 통해서 병원동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환자에게서 우리가 초음파를 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심전도를 팔로우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피니션에 따라 ST 분절 내지는 또는 하이퍼 어큐티티가 관찰될 때 우리는 이 환자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때 CAG를 액티베이션 하면 그만큼 진단이 딜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팍의 사이즈는 더 커지고 환자 예후는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에코를 통해서 이 심전도의 변화가 점명하게 생기기 전에 우리 미리 진단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스날 쇼덱시스 뷰도 베이스, 미드, 에이펙스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septum, 엔테로셉툼과 인페로셉툼 그리고 엔테리어 월, 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septum과 엔테리어 월, 그 다음에 에이피칼 올 세그멘트가 에서 병원동장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동장애 세그멘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엔테로셉툼이나 엔테리어의 병원동장애 있는데 베이스부터 있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 환자는 프록시마 LAD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G를 했더니 라이트 코로네 아테리 노말이었고요. 랩트 코로네 아테리를 보시면 랩트 메인이 있고 LCX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LAD 오스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오스가 막혔죠. 그리고 예전에 스턴트를 넣었던 그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스텐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D 오스 100%로 확인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7세 여자 환자가 7시간 전에 발생한 체스트페인으로 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에스트 분절의 상승은 점영하지 않죠.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V2부터 3, 4까지 에스트 분절의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5도 약간 있죠. 그리고 리듬은 AFib의 SVR로 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 V2부터 이 5까지 보이는 이 에스트 분절의 이 하강은 전벽의 서브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일 수도 있지만 후벽의 트랜스뮤럴 이스케미아가 리스프로칼 체인지로 나타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전벽의 이스케미아인지 후벽의 인팍션인지 어떻게 감별할까요? 초음파를 보면 제일 좋죠. 초음파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인페리어 유도의 에스트 분절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역변화만 담긴 경우를 우리가 아이솔레이트 포스터 MI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의심되죠. 자, 베스타스 에코를 했습니다. 파라스랄 롱엑시스를 봤더니 엔테로셉툼은 정상이죠. 엔테로셉툼이 정상이라는 거는 LAD의 코로나 이벤트는 거의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배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왜 거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다이아고널 아테리에 이벤트가 생기면 엔테로셉툼의 병동장이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다 제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포스테리어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 포스테리어도 병동장의 특징이 애매하고 보니까 뭐 있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스테리어 월의 한 지점을 스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스날 쇼렉시스 비에서 월모션 장애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라스날 쇼렉시스 비에서 보시면 여기 엔테로 라테랄 월하고 포스테리어 월의 병동장이 있는 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파라스날 롱엑시스 우리가 엔테로셉툼하고 이 포스테리어 월을 스캔한 거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어느 방향으로 스캔하느냐에 따라서 병동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라스날 롱엑시스 말고 쇼렉시스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스날 쇼렉시스 미드 레벨에서 보시면 이렇게 포스테리어월에서 점명하게 병동장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에피칼 3챔버를 보시면 여기 엔테로셉툼은 정상이죠. 이에 비해서 포스테리어월은 엔도카디움이 잘 딜리네이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크니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점유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소견이 있고요. 에피칼 4챔버에서도 보면은 인페로셉툼에 비해서 여기 베이잘 엔테로라테랄월의 시크니스가 증가하는 소견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에 비해서 에피칼 2챔버에서 엔테리어라고 인페리어인데 여기 인페리어를 보시면 엔도카디움이 인워드 무브먼트 하면서 두꺼워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비교하시면 배운동장의 세그멘트를 우리가 에피칼 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된 배운동장의 세그멘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엔테로셉툼하고 LA 그 엔테리어 월의 배운동장이 없으면서 여기 엔테로라테랄 월의 배운동장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환자는 LCX 코로너리 이벤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환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솔레이티드 포스터럴 MI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전도는 스테미 이퀴벌런트의 대표적인 거죠. CAG를 했고 RCA는 노말이었고 LCX는 옵투즈 마지널 아테리가 100% 막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옵투즈 마지널 아테리가 막힌 경우에 이렇게 라타랄 월만, 엔테로 라타랄이나 포스테로 월만 이렇게 주로 배운동장이 생기고 LCX의 그 메인 아테리가 에서 코로 이벤트가 생기면 포스테로 월뿐만 아니라 임페리어 월까지 배운동장이 생기는 양상으로 확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84세 여자 환자가 3시간 전에 발생한 싱코피로 왔습니다. 혈압 70밖에 안 됐고요. 보시면 2, 3 AVF의 S분절의 상승이 있죠. 그 다음에 1과 AVL에서는 ST 분절의 하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에서도 그 역변화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코로널 이벤트, RCA 이벤트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가 있고요. 리듬은 정션할 리듬입니다. 그래서 40회밖에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V1, 2, 3 약간 S가 빵빵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환자 RV 인팍션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인데 RV 인팍션, RV로 가는 인저리 커런트가 이렇게 V1, 2, 3에 담길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버스 EKG를 찍었는데 리버스 ECG에서 V4, 5, 6는 비교적 의심은 되지만 저명하게 S분절이 상승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명하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인페럴 MI가 있었고 라이트 코럴 이벤트가 의심되고 RV 인팍션은 약간 퀘스천이다. 그렇게 이키보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초음파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파라스널 롱엑시스, 그 다음에 파라스널 쇼렉시스, 그 다음에 에피컬 포챔버비 세 가지 뷰를 통해서 컬프리 아테리를 아이덴티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파라스널 롱엑시스를 보면 엔테로셉툼이 정상이죠. 그렇죠? 엔테로셉툼이 정상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LA들을 거의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이아고널 아테리 코로 이벤트만 제외하고요. LA들을 거의 배제할 수 있으니까 결국 남은 거는 RCA 또는 LCX가 되는 것이죠. 그럼 RCA 코로널 이벤트인지 LCX 코로 이벤트를 감별하는 방법은 파라스널 숏 엑시스 뷰로 가서 엔테로 라테랄 월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엔테로 라테랄 월은 여기거든요. 엔테로 라테랄 월에 배운동장애가 없죠. 정상이죠. 파란색은 정상을 의미합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다? LCX보다는 RCA를 굉장히 페이버하는 소견이다. 왜냐하면 LCX인 경우에는 엔테로 라테랄 월에 배운동장애를 동반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RCA를 시사하는 소견이고, 그러면 RCA는 프록시말 유무를 따져줘야 되거든요. 프록시말 RCA냐, 나머지 RCA냐. 그거는 RV 인팍션의 그 심초음파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피컬 포챔버브로 가서 LV가 있고 RV가 있으면 RV가 LV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죠. 시비한 딜라테이션이 있으면서 여기 탭C라고 해서 라테랄 트라이커스트 애뉴루스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15mm 이상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10mm 이하로 움직이면 시비한 LV 디스펑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대중으로만 봐도 이 환자 여기 보시면 이게 1cm인데 얼마 안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RV 인팍션에 저명한 에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프록시마 RCA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혈압도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디카디아 있었고 얼마든 임상적으로 RV 인팍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의심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재미있는 소견이 있죠. 여기 T 사인이라고 해서 여기 LV의 임페리어 월 그리고 LV의 인페로셉툼 뿐만 아니라 RV의 임페리어 월까지 해서 이렇게 T 사인이 RCA 코로널 이벤트 때 코로널 이벤트가 있을 때 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 코로널 이벤트 때문에 그 임페리어 MI가 생긴다면 반드시 T 사인이 대부분 동반이 되거든요. 단 예외가 있죠. LCX 도미넌트 할 때는 T 사인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리미테이션은 있지만 대부분은 잘 생긴다. 따라서 이 환자에서의 배운동장애 세그멘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렇죠? 엔테로셉툼이 정상이면서 엔테로라테랄 월도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미드 엔테로셉툼이 인페로셉툼의 배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코 소견을 통해서 뭐다? 라이트 코로너리
이벤트, 특히 RV가 딜라테이션 돼 있으면서 탭C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록시마 RC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CAG 했더니 프록시마 RC가 100% 막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